자,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음성하고 화면 이상 없으면 1번. 네, 어서도 오세요. 달님도 어서 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딱 일주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추석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해외 증시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 휴장이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계속 강세 뛰다가 국내 증시 이제 개장할 때 오히려 또 차익 실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라서 그 부분이 조금 빨리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딱 원한 만큼 딱 그만큼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다가 된 날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그 소제목이 2차 상승의 시작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따가 9시 반 정도 되면은 그때 물가지수 발표할 거고요. 그러니까 왜 시작점이라는 얘기를 썼는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에 반등이 그림상에서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화요일날 했었으니까 이제 그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딱 1.5%, 그러니까 더도 말고 미증시가 1.5%의 상승만 하나 뽑아주면 된다, 이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때가 이제 이날이었어요. 이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선물의 강세 좀 띄었었던 그런 날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때 1.5%의 상승이 하나가 나온다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3,970선 요 라인대 전후를 맞춰준다가 돼 있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딱 만들어주면 시장에서 미증시에서 필요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바닥을 쳤느냐 안 쳤느냐, 딱 그거 하나 필요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수요일날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안 만들어주고 수요일날 딱 만들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목요일날 반응을 하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좀 아쉽기는 아쉬웠었어요. 왜 그러냐면 목요일날 시장에서 금융투자나 이런 데서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고, 이제 미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락폭의 60.8%란 자리대를 바닥으로 인식, 그리고 50% 자리대를 맞춰 놨었다. 그래서 이날 실제로 우리나라 만기일날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날이었죠. 화요일까지가 외국인들이 잡았던 포지션이 312.5포인트였어요. 이 라인대를 깨지 않으면 무난히 317.5자리 전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가 화요일까지 만들어놨었는데 결과적으로 미증시가 원했던 반등이 하루 늦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이 밑으로 떨어진다가 우리나라 수요일날 나타났고, 그리고 그 부분이 목요일날 오히려 상승이 막혔던 그런 케이스로 마감이 되었었다까지 된 거였었죠. 근데 이제 앞전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설명해드릴 때 어차피 이제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하락한 배경이 뭐였느냐라고 할 때 결국 긴축 강화란 부분인데, 긴축 강화란 부분은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받아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다만 여기서 달러 강세란 부분이 워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된 거였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고, 그게 사람들의 이제 투자 심리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금융위 이후로 IMF 이후로 뭐 십몇 년 만에 뭐 엄청나게 원화가 이제 약세를 띄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국 투자 심리가 무너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달러 강세란 부분이 꺾이려면은 두 가지 정도라고 했었죠. 첫 번째가 22에서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75bp 인상을 한다. 이게 컨센서스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목요일날 우리나라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발표되면서 달러가 이때부터 강세가 약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파웰 연주장이 또 연설이 있었어요. 근데 파웰 연주장은 이미 잭슨 미팅에서 한번 성질을 냈었기 때문에 또 성질을 낼 거리도 없었고 갑자기 말을 바꿀 것도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리가 없었다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강세가 꺾였다가 돼버리니까 이제 미국의 수출주,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반등이 이어졌다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4거래 연속해서 미증시는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상승폭을 꾸준히 나타내면서 이제 앞전에 21선 자리대, 이 구간대까지도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어느 자리대까지 왔었냐면, 앞전에 이제 파웰 연주장이 잭슨 미팅에서 이제 발언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날인데, 그 급락이 나왔던 날짜리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달러는 꺾였죠. 달러가 이제 강세가 둔화되었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이라든지 유로화라든지 그 외적인 통화들은 강세를 띄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완화됐으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온다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앞전에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하락을 했었던 요인들이 올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요인들이 실제로 새로운 요인으로 인해서 여기서 하락했다가 아니라 여기서의 하락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장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하락 이후에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만들어 간다 이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달 초에 발표를 했었던 실업지수 이때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실업자 관련된 이제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그때 나왔던 부분이 확실하게 좋았던 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 이게 되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서 하락의 요인으로 바뀌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지금 풀려가는 과정에 이제 진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물가지수의 중요한 건 뭐라고 했었죠? 방향이라고 했었죠? 경제지표에서 매크로 지표에서는. 그래서 방향 자체가 이제 하향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고 유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다 거의 비슷한 그림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냐? S&P 같은 경우가 앞전에 올해의 고가 하락 추세 이 라인대를 저항을 받았었다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하락폭이 얼마? 61.8%라는 자리대까지 떨어졌었던 반등을 했다가 지금 요 라인대에서 지지를 밟고 이렇게 올라온다 되는데 여기서 21선까지 올라왔다 돼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진다. 쌍바닥 만들어지면은 이번에 주 하락 추세를 뭐한다? 돌파를 한다가 될 것이고요. 그럼 직전의 고가도 당연히 돌파를 한다 이 과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시장에서 어떤 그림이 이제 중요하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없어요. 뭐가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시장을 짓누르거나 할 거리 자체가 없어진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지수에 따른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풀린다가 될 것이고요. 문제될 거리가 없어요. 그럼 시장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강세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줄 거냐 이 부분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경기나 업황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상승을 하고 정점을 찍고 이때는 사람들이 좋다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어느샌가 소위 말하는 하강 사이클 들어오고 이 국면에 들어온다 했을 때 현재 이 국면에 들어오면 나중에 뭐예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증시에서는 이미 침체라는 부분 여기를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년에 대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주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하나씩 풀린다 되면은 증시는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경기가 좋네? 경제 지표가 좋네? 이런 식으로 업황이 좋아지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가 이제 상승장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는 주가는 꽤나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시장에서의 참여자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을 치우쳤던 게 어떻게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상승 탄력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S&P 지수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앞전에 파웨 연주장이 발언했던 자리 때 그 하락이 나타났던 종가 이상으로 올라왔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21선 자리 때 올라타서 안착하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그림은 실제로 미국만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독일 증시 한번 볼까요? 유럽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 유럽 증시도 특징이 뭐였냐면 얘들도 이제 시장에서 올해 시장에서 무너졌었던 그 저가 라인 때 7월달 저점 만든 자리 때 그 라인 때는 깨지 않았죠. 깨지 않고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21선에 사양 돌파 나왔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결국 21선 쌍바닥을 거의 다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체 추세 라인 때 올해 고가부터 해서 쭉 내렸던 추세 라인 때 두 번 걸렸었죠. 그리고 이번에 쌍바닥 나오면 당연히 직전 고점 돌파형이 기본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라인 때 돌파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오늘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1선 여기까지 거의 다 올라왔다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라인 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어떤 거냐? 국내 증시는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증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하락폭의 38.2라든지 50%라든지 이런 자리들은 전혀 오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증시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도 강세가 그대로 이어졌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초에 고가를 만들고 내려왔었고, 그리고 나서 상승 반등폭이 나왔던 케이스였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상승폭이 아예 못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1차 상승이 워낙에 작게 나왔었고, 최소 38.2라든지 50%라든지 이 라인대까지 이번에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럼 이번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 국내 증시가 앞전에 상승폭이 작게 나왔던 부분이 이번에는 좀 더 가파르게 나와줘야 돼요. 가파르고 그리고 좀 더 세게 똑같은 얘기죠. 가파르고 세게 거의 똑같은 얘기니까 길게, 세고 길게 나와야 되는 것이 이번 장의 특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 이게 나오려면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수급이죠. 수급에서 그게 가능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자,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구간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고 했었죠. 기관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고 했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신 거 똑같은데,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 했어요? 중장기 포석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들어와요. 지속적으로. 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비관적일까요? 아니죠. 기관도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앞전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끌고 올라왔던 그런 증시였다면, 이번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수급적인 부분을 하나씩 좀 볼까요?
수급을 보면은 최근 2개월 동안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최근 2개월 동안 보게 되면 앞전에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얼마까지 샀어요? 6조 3천억까지 샀었어요. 6조 3천억까지 5월 말까지 샀다가 이 부분을 지난주 목요일까지 해서 많이 줄였죠. 한 1조 5천억 정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수한 부분에 한 25%, 30% 가까이 좀 줄었다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가 됐어요? 달러화가 꺾인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결국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꺾인다라고 전망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 증시가 뭘 원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미증시도 우리 차트적인 부분에서 쌍바닥 만들고 단기 상승이 이어졌다 확인했지만 독일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다 동일한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으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앞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부분 동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중순 이때까지 계속해서 매도가 좀 많았었죠. 많다가 이 부분을 이제 시장이 빠질 때 샀다가 오늘 좀 매도를 좀 또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누구냐? 기관인 거예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물량도 출하가 되었었고요.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굉장히 많이 팔았었다 되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팔았던 물량이 이게 딱 2달 동안 팔았던 물량인데 이 팔은 물량이 뭐냐? 이제 매수로 재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를 딱 볼 때 오늘 시장에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했죠. 강했는데 왜 강했느냐?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매수를 장중에 23,000계약까지 매수를 늘렸던 그런 케이스였죠. 왜? 앞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16,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했던 거를 시장에서 우리나라 연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했었으니까 오히려 그때 또 매도를 14,000개 가까이 순매도로 바꿔놨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3만 개 가까이를 뭐 했다는 얘기? 포지션에서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왜 그동안 계속해서 선물 시장이 저평가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해드렸는데 선물 시장이 왜 저평가냐? 향후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관점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문제는 이 비관적인 관점이 높았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개인들 인버스 사고요. 인버스 많이 사고 그 다음에 하방 포지션 잡고 소위 말해서 뭐예요? 공매도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선물 역시도 매도 포지션을 순매도로 해가지고 늘려놨던 건데 시장이 딱 연휴 사이에 뒤바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쇼커버링 해야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선물 쪽에서 외인들 쇼커버링을 먼저 강하게 한다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금융투자에서 그동안 과하게 프로그램 물량 나갔었죠. 이 물량이 대규모로 들어왔다가 된 거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외인들도 현물 시장에서 뭐예요? 같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오늘 반등 자체가 한 걸 보게 되면 중요 자리대가 딱 볼 때 종합주가지수 오늘 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원했냐면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니까 시장에서 잘 나와서 2440포인트 전후만 뽑아줬으면 좋겠다. 사실 그 정도였어요. 2440포인트 전후만 뽑아주면 21선 자체가 하각으로 살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만 한 번 더 넘어가주면 바로 쌍바닥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그 상승과 거래 대금도 실리면서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썼다 했죠? 2차 상승의 시작점이라 썼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종목 볼 때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어떤 양봉에 거기다가 거래 대금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뭐예요? 그게 기준점이자 시작점이에요.
그럼 오늘 종합주가지수 보면 오히려 만기가 있었냐? 만기 없었잖아요. 앞전에 8월 31일 날 이때는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전날에가 뭐예요? 연휴 전 목요일 날이 만기일이었어요. 오늘은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만들어줬고, 지수가 양봉도 뽑혔는데 실제로 갭상승 양봉이니까 이만큼이 실제로는 상승을 했다 된 거죠. 가장 큰 장대 양봉의 거래대금 실렸고, 이 상승이 만들어주면서 21선 자리까지 맞춰놨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냐? 시작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제 시장은 여기가 오늘 상승한 날짜를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2차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간다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죠.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고가 대비 하락폭에 대한 반등폭이 굉장히 작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반등 최소 어디를 해줘야 돼요? 못해도 50% 자리 때까지는 뽑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이 나올 때 상승 자체가 가파르고 길게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이거를 보러 가는 겁니다. 왜? 없어요. 앞으로 시장에서 오늘 물가지수 발표를 하고 나면은 다음 주 연준의 경계감 없어요. 왜? 이미 센 약을 맞았다라고 했었죠. 경계감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지수도 양호하게 나오고 방향이 잡혔다 되면은 시장은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가 훨씬 더 커진다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뭐 내일이나 뭐 사이에 잠깐 또 숨고르기 하고 GTS 밟고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질 수 있다 해도 그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가셔야 돼요. 왜? 지금 상승폭 마디가 원체 큰 마디가 나오는 자리라서 그래요. 앞전에는 시장이 저가 대비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약 10% 정도 올라갔었어요. 10% 정도 올라갔었는데 이번 마디를 계산할 때 자, 1차적으로 최소한의 N자형 상승폭, 왜 쌍바닥이니까 쌍바닥이 만들어진다 했을 때 최소한의 상승폭을 계산할 때는 요 마디폭이에요. 최소한 상승폭이 얼마? 2650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라는 데 대비해서 하락도 더 컸고 조정도 먼저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올라갈 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가면은 무역 적자가 나온 부분이 있죠. 이것도 계속 축소가 되는 모습을 빠르면은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 보여줄 건데, 그걸 보여주게 되면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탄력 더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마디폭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12에서 15% 정도 지수가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길게 잡은 연말까지. 그러면 제가 앞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쌍바닥을 만들었다 됐을 때 시장에서 쌍바닥 맞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제가 미증시랑 유럽 증시 볼 때 전체적으로 걔들이 못 맞는다 했어요. 하락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국내 증시는 전체적으로 작년 고가 대비 하락 추세를 딱 그려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 추세가 작년 고가 대비 하락 추세입니다. 그럼 요 자리 때는 시장에서 언제 넘어갈 거냐 요게 있고, 올해 시장에서 고가 대비 하락을 만들었던 추세는 이 추세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요 가격대 2500포인트 전후 2470에서 80 사이 2480이네요. 이 자리 넘어가면 뭐냐, 바로 돌파형이 나온 거고요. 올해 하락 추세는. 그래서 나중에 한 이달 말,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이 될 텐데 2570, 80분 넘어가면은 그러면 주 하락 추세를 넘긴 증시가 돼버려요. 그 주 하락 추세 넘긴 증시는 뭐냐? 상승 추세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경기에 대한 우려를 선방했고 수급적인 부분도 다 한번 드러내고 다 했는데, 그게 이후에는 이렇게 좋게 전개된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왜 앞으로는 상승 탄력이라든지 사람들의 경계감이라는 것들이 더 약해질 거냐면, 앞전에 시장이 외바닥이었거든요. 외바닥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전에도 야 반등하다가 반등한 듯 하다 무너졌지? 외바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쌍바닥이거든요. 쌍바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로 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쳤어 확신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쇼커브릭을 했느냐? 시장의 흐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 이미 쌍바닥을 만들어 놨다는 거고, 악재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아직까지 러시아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월달, 11월달 되면 미국에서의 중간선거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게, 현금이 많고 시장이 불안하다 해서 던지신 분들 같은 경우 있죠. 현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던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이 올라간 거 지금 너무 싫어하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도 아니야, 안 살 거야, 비싸, 이 생각하세요. 또 내가 파는 가격보다 위에 있으니까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시장에서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 올 때면 오면 사고,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비싸다고 생각 들고 더 빠질 거라 생각하면 안 사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원래 그래요. 다양한 서로의 관점을 가지고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다 조금은 달리 하셔야 돼요. 왜 달리 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오늘 실질적으로 2.7% 올라갔어요. 얼마 안 올라갔죠. 상승폭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오늘 철강주 같은 경우가, 대형주 철강주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오늘 한 11%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현대제철에 이런 애들이 10% 이상 올라간다? 10% 전후 올라간다? 이런 녀석이 이렇게 나온다 할 때는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나와요. 진짜 잘 안 나올 때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보게 되면 현대제철이 이제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실렸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년, 3년? 2년, 3년 동안? 한 1년 반?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실렸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실린 위치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거래량이 대규모로 실린 장대 양봉. 장대 양봉 항상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앞전에도 현대제철이 장대 양봉에 실린 자리대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에 실린 자리가 여기 있네요. 이때가 언제요? 2020년 6월? 요럴 때 한번 실렸네요. 이때는 바닥권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죠. 이때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바닥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현대제철이 오늘 급등했으니까 많이 비싸다, 이게 아니죠. 생각을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가 대비해서 앞전에 저점까지 얼마 빠졌어요? 한 거의 반토막 났죠. 고가에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던 게 지금 현재 고가 대비해서 얼마예요? 40% 하락이에요. 비싼가? 아니죠. 절대 안 비싼 거예요. 굉장히 싼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고가 대비 반토막 난 종목을 지금 현재 반등이, 급등이 오늘 11% 넘게 나왔다 하더라도 고가 대비해서 40% 하락 비싸요? 안 비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공포감을 갖기 전에, 야, 고가 대비 40% 하락했어. 밸류나든지 실적은 뭐 무난한 종목이니까, 부담이 없는 종목이니까. 그럼 40% 고가 대비해서 빠져있는 종목이면 굉장히 싼 거죠. 왜? 한번 지수를 비교를 해보세요. 종합주가 지수를 비교하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고가 대비해서 최저점을 만들었을 때가 얼마였어요? 30% 하락이었고, 지금 현재가 좀 더 올라와서, 좀 더 올라서 한 25% 하락이에요. 엄청 싼 거잖아요. 지금 지수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고가 대비 하락, 이게 아니라, 밸류적인 부분도 엄청 싼 거고, 다 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싼 구간에서 주식을 못 쥐고 있느냐? 주식 매수를 왜 못하느냐? 너무 많은 매체를 여러분이 겪어서 그렇다니까요. 시장에서 올해 오늘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 말이 저도 참 공감을 해요. 그분 말이 참 공감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공포감을 너무 조장을 많이 해놓으니까 들고 가기가 어렵다 이게 얘기예요. 사고는 싶어도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종목이야 지금 구간에서 바닥이라 확신만 있으면 당연히 사가지고 갖고 가면 무조건 돈 번다는 생각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런 애들 널렸잖아요 사실은. 밸류를 좀 볼 줄 아시는 분이라든지 차트를 좀 볼 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보시면 지금 너무 싸고 너무 그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심리 원래 다 비슷해요. 가장 저점에 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무너져서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어서 20% 손실 나가지고 나 손절을 했는데 내가 빠르게 회복을 하려면은 얘가 더 빠져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먹으면 더 빨리 회복할 거야. 이런 기대치 갖고 계신 건데 엄청 싼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저점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게 더 안 풀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인데 사람이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손절을 하시잖아요. 큰 손실 한번 보시면 그 다음부터 주식이 겁나요. 주식이라는 녀석이 앞전에는 너무나 쉽게 막 생각했던 녀석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되게 겁나는 녀석이 돼버린 거예요. 주시장이 8.3% 나왔네요. 시장 컨센서스보다 확실히 떨어지긴 했네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8.3% 나왔어요. 컨센서스를 많이 사겠네요. 8.1%. 지난달이 8.5%.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요 좀 이따가 해석할까요? 요 좀 이따가 그 방금 설명하던 거 마저 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그렇게 됐어요. 사람 심리가 내가 20% 손실 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수를 하려고 할 때 겁이 나요. 왜? 매수하지 또 손실 날까봐. 그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2% 3%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우리가 사자마자 최저가로 사가지고 사자마자 수익으로 전환된 경우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사가지고 앞전에는 20% 손실 보고 겨우 손절하고 있었는데 2% 3%만 손실 나도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2% 3%밖에 안 났는데도 더 끌고 가야 될 녀석을 어떻게 하느냐? 또 손절해요. 왜 그러냐면 심리가 무너져서 그래요. 주식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심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딱 제가 예전부터 참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매크로 지표를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을 해석하고 종목에 대해서 선별을 하고 등등등등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시거나 뭐 공부를 하시거나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하시면은 어느샌가 나도 이 정도는 볼 수 있다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주식이라는 게 왜 AI가 우리 그 불과 몇 년 전에 주식 AI 관련해 가지고 막 앞으로 주식시장은 이제 로봇 그 자동 매매가 한다라고 하면서 AI 열풍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AI 열풍 불다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 심리란 부분을 도저히 이거를 적용하지 못한다가 돼버려서 그래요. 심리라는 게 왜 무섭냐면 시장에서 나는 시장이 위로 갈 거라고 믿어. 그런데 하루 이틀 안 나와. 일주일 안 나와. 올라갈 것 같은데 빠져. 슬금슬금 내려와.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틀렸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반신반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야, 안 돼. 박살나. 시장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은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이런 언론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막 이렇게 만들면 내 심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갖고 있어야 될 녀석도 던져버려요.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서
심리가 망가지신 분은 주식이 아무리 좋고 뭐해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심리라는 부분도 차라리 시장에서 나는 정말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아예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소신껏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좋은 가격이 오면은 그냥 사셔야 돼요. 왜? 시장이 앞서 제가 얘기했죠. 시장이 2차적으로 하락을 하고 뒷전 저점을 이탈하고 이런 장세가 되려면 시장 전체가 다 무너져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신고가 종목이 있고 신저가 종목이 있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서 되는 녀석은 되고 안 되는 녀석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많이 다른 거죠. 뭐와 다른 거냐? 우리가 겪었잖아요. 올해 1월 달에 시장 무너질 때 다 무너졌죠. 시장이 5월 달, 6월 달 툼에 나올 때 안 무너진 거 있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다 안 무너졌죠. 자동차라 몇몇 개는 지수 빠지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몇몇 개는 아예 저점 깨고 차별화가 됐잖아요. 왜? 앞전의 하락은 낙폭각에 따른 1차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 순환 장세였으면 2차 상승은 차별화 장세로 가야지 맞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2차 상승이라고 얘기하고 상승장이 초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시장은 앞으로 2, 3년 동안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앞으로 엄청 좋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경기 사이클이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개의 사이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총 5년, 짧으면 3년에서 5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이클 자체가. 근데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지금 다들 떠들어놨고 요 주식시장은 아예 여기를 이미 반영을 했고 경제지표는 한 요 정도 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와 있고 주식시장은 여기를 정점 찍은 거예요. 선행을 해서. 그럼 실제로 경제지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좋다라고 말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서서히 정점 찍어가는 거고 반대로 주식시장은 먼저 하락을 찍고 나서 올라가니까 그럼 경기가 조금씩 좋아진다 확인했을 때는 주식은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경기가 정점과 온다 할 때는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굉장히 좋은 강세장이라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물가지수 나온 거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좀 볼까요? 알고 가세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 좀 보면은 컨센서스가 지금 8.1이었거든요. 근데 8.3 나왔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마이너스 0.1% 하락한다라고 전망했는데 0.1% 나왔죠. 시장 기대치보다 뭐였어요? 낮게 나왔죠.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미선물이라는 것도 빠진다 이렇게 되죠. 자, 해석을 할게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였어요?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확실하게 예상치 하에 됐죠. 예상치보다 시장에서 높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최근 들어서 상승한 부분에 따른 뭐가 나와요?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미증시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단기 상승 얼마 했어요? 저점 대비해서 나스닥까지 6% 정도 올라갔죠? 그럼 차익 실현 나오겠죠? 그럼 차익 실현 어디까지 정도 받으면 딱 적당하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라인 때 한 12,000포인트 전후 요 경기 정도에서 저점 만들고 차익 실현하고 지지테스트 받아줘도 상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까지 지지 받는다 해서 차트가 망가지거나 22세 쌍바닥이 안 만들어지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차익 실현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서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 그 부분 맞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가지수 높게 나왔지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앞전에 물가지수가 제일 높았을 때가 9.1% 최고치였죠. 8.5%, 8.3% 뭐예요? 방향은 하향이잖아요. 시장 예상보다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차익 실현 나오고 그 다음에 방향 어차피 물가지수는 변화 없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가지수 보고 나서 미 연준이 75bp 금리 인상 이거 이상 더 할 거냐? 안 하잖아요. 이미 결정 난 거잖아요. 75bp를. 시장에서 반영해놨고. 그럼 내일 시장에서 조정을 보인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사야죠. 사면 되는 거죠. 왜? 아까도 봤듯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대규모로 매수했다 했었죠. 포지션 자체 잡아놨죠. 그럼 내일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자리 때 만에 하나 떨어진다 했을 때 내일 어디를 저점만 안 끼면 되는 줄 아세요? 선물지수 기준으로 또 얼마? 315.7포인트. 익숙한 숫자 아니세요? 제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요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요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었죠. 315.7포인트. 왜? 여기만 넘어가면 시장에서 중심 가격을 잡아준 것도 있지만 요 지지라인 때가 다시금 든든한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럼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가 21선의 저항을 받았는데 선물지수는 어떻게 했어요? 21선을 올라탔죠. 차이가 뭐냐? 앞전에는 시장에서 선물지수보다 현물시장 종합주가지수가 훨씬 더 강했단 말이에요. 선물이 확연하게 약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선물이 확연하게 더 강해진 거예요. 오늘 선물이 얼마 올라왔어요? 3.5% 올라왔잖아요. 반면에 종합주가지수는 2.87% 상승했죠. 왜? 시장에서 그동안 선물이 저평가 받던 부분을 해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간단해요. 앞전에 시장에 대한 비관적 관점이 뭐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미선물이 약세 띄고 물까지 높게 나왔으니까 내일 또 어떻게 해요? 할 거 없어요. 왜? 이미 시장에서 물가지수는 방향이 꺾였다라는 거 확인했다는 부분 동의를 하고 선방향된 부분하고 최근 들어 올라간 부분에 따른 일정 부분 차익 실현 한번 받고 간다? 요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인데스 한번 볼까요? 달러인데스를 보게 되면 달러인데스가 110.78 여기까지 고가 만들었다가 하락했죠. 하락하다가 지금 요 가격대 108자리 전후에서 지지테스트 받고 올라온다 했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갈 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다시 꺾이는 구조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거나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인 거예요. 아까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시장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한 비중이 21년 만에 최고다. 이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을 그만큼 높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현금을 많이 만들어놨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우려가 완화된다면 현금 비중이 많으니까 매수가 세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수 자체가 탄력 붙기도 수월하다 얘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컨센서스 대비해서 8.3%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 시장이 여태까지 미증시가 4거래 연속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했었죠. 일정 부분 차익 시간 나왔다가 올라간다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외국인들이 선물 대규모 매수했던 건 뭐예요? 비관적 관점이 뭐냐? 중립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면 중립으로 개선되면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란 부분이 우리 중요하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로 나올 거냐? 딱 계산해보면 돼요. 앞전에 베이시스 자체가 선물이 극도의 저평가가 안 됐을 때, 저평가가 가지 않았을 때, 실제로
금융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계치가 한 요 정도였어요. 5천억 정도. 플러스 5천 정도가 한계치였는데 이게 과하게 나간 거예요. 거의 1조 가까이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급격하게 만기라고 오는 이틀 동안에 한 8천억 가까이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얼마냐? 극단적인 부분이 벗어나는 구간까지는 2에서 한 3천억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고, 베이시스가 오히려 플러스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 때는 3조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9월달 만기가 지나면 그 다음 만기는 12월 중순이잖아요. 둘째 주. 이 기간 동안에 뭐가 들어요? 배당 투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는 배당 투자도 신경 쓰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쪽 애들이 배당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급적인 부분이 더 좋아진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매도란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 오히려 전혀 나쁘지 않다가 된 거예요. 왜? 앞으로 여태까지 나갔던 물량도 들어와야 되지만 더 많은 물량이 앞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고점 대비해서 3%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다 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2% 정도 하라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이미 고점은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달러와의 강세를 제한시킬 수 있는 22의 금리 인상한 부분이 나왔고, 파웰은 어차피 이미 했던 얘기 동일하게 나왔고, 물가지수는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확인되었다 된 거고, 22선 쌍바닥은 이미 8분 응선 만들어졌어요. 이게 완성되면은 최소 수치가 얼마냐? N자형 상승이 나타날 때 전고점 2550에서 2650 여기가 나온다는 거고, 전체 추세 더 세게 나온다 했을 때는 아까 했듯이 2750 정도까지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자체는 앞전에도 얘기했죠. 2차 상승 어떻게 나온다? 기본이 차별화 장세로 나오고 낙폭과대 수완 장세 아니라고 얘기했고, 차별화 장세가 나올 때 어떻게 더 세게 길게 이렇게 나온다가 기본 틀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이제 전체적인 지수로 볼 때는 시장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쌍바닥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추세도 넘어가는 그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시총상에서 지수를 끌고 올라간 게 사실 누구냐면 IT예요. 시총상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5% 가졌었죠. 하이닉스, 그 다음에가 삼성 SDI, LG전자, 포스코캡이 2차전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LG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애들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IT 애들. 그러면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만기일날 삼성전자 딱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은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는 삼성전자가 22선 쌍바닥을 만들려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전에도 이거 자주 해드렸는데 21선 쌍바닥을 만들려고 했더는, 그러니까 쌍바닥을 어느 시점에서 기준을 잡느냐 그 부분이요. 쌍바닥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캔들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평선 저점을 갖고 기준을 잡기도 하는데, 5일선 쌍바닥을 보면은 5일 이평 저점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21선 쌍바닥을 기준으로 하면은 21선 저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종합주가지수에서 얘기를 할 때는 종합주가지수상에서는 21선 쌍바닥을 만들 때 저점이 이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었던 케이스였던 거고, 그 다음에 대형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형지수로 볼 때도 21선 쌍바닥은 이 구간인 거예요. 그럼 대형지수는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시총상의 IT가 강세되면서 21선 한번 붙여놨다 된 거고, 중형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도 들떨어졌지만 21선 쌍바닥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거리가 있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삼성전자부터 다시 볼게요. 삼성전자가 딱 오늘 상승하기 전까지 보면은 삼성전자는 21선 쌍바닥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냐 이게 굉장히 애매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21선 쌍바닥이 만들어지려면 될 수 있으면 이 58,000원 자리 때 여기를 안 깨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깬다 하더라도 여기를 빨리 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딱
딱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봤을 때 삼성전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반신반의해요. 왜냐면 21선 각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2, 3일 안에 여기까지 올라가 줘야 21선 쌍바닥이 그나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그걸 한 거예요. 그 부분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1선을 올라타고 넘어간다 되면은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최소 직전 고가 라인 때 돌파 시도가 기본으로 열린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윗자리 그러면 열린다 되는 것도 있지만 자, 또 하나 추세를 봐야 돼요, 여러분. 추세가 지금 삼성전자는 이 추세로 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전에는 이 추세를 저항을 받고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얼마예요? 6만원 전후? 59,800이니까 6만원 전후로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추세 돌파가 나와버려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앞전에는 이 라인대에서 매물 저항하고 추세 저항하고 같이 받았다면 이번에는 요 가격대에서 추세 저항 따로 매물 저항 따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넘어간다 되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세게 추세 자체를 바꾼다라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IT 내에서도 실제적으로는 먼저 나온 애들 먼저 나왔죠. 삼성전기 얘는 이미 쌍바닥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추세를 넘어가기 직전에 자리되는 건 비슷한데 얘는 넘어갔어요. 얘는 추세를 이제 넘겼잖아요. 쌍바닥은 만들었고 직전 고가는 돌파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하이닉스도 전체적으로 얘도 추세 라인 때는 이 추세죠. 추세 라인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1선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앞전에 21선 저점 라인 때 깼다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뭐였어요? 다시금 살려놓고 21선 쌍바닥형 만든다 됐죠. 지금 IT란 녀석들 있죠. IT가 시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좋다. 아직까지 반신반의해요. 다만 빠질 만큼 빠졌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정말 시장 자체나 경기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이쪽은 당연히 돌아간다가 맞아요. 그러면 돌아간다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시장에서 윗자리가 돌파가 나오고 하락이 종료되었다면 시간 투자하면 결국 올라갈 녀석이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게 오늘 IT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IT가 굉장히 가파르게 강세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사실 앞전에 이제 2021년도 2020년도 말 그때는 이제 시장이 미쳐가지고 삼성전자가 막 7% 8%도 올라가긴 했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가 하루에 5%씩 나온다?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왜 나오느냐? 외국인 기관이 둘 다 샀기 때문에 그러죠. 우선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도 있었을 거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던 만큼 매수 들어온 부분도 있었을 거고 다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이만큼 빠졌으면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도 굉장히 컸었다는 얘기예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도 지금 쌍바닥형이잖아요. 삼성 SDI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시장하고 연결을 좀 시키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죠. 앞전에 삼성 SDI가 여기서가 21선 저점이었죠. 이 라인 때 어떻게 해서 안 깼죠. 깼다가 회복했다가 지지받다가 21선 자리 때 위로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21선 쌍바닥형이 되죠. 그럼 21선 쌍바닥은 기본 틀이 뭐라고 했어요? 직전 고가는 돌파 시도. 살짝 넘어갔다까지가 기본 틀 만들었죠. 이번에 다시금 내려왔다가 21선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21선 오늘 넘어갔죠. 그 21선 GTS 안착만 하면 뭐예요? 다시 21선 쌍바닥, 다시 직전 고가 살짝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형주 쪽에서 너무 많은 거죠. 너무나 많은 애들이 차트 모양이 어떻게 돼요? 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 같이 빠졌으니까 시장에서.
그 이번에 윗자리 넘어간다 되면 다 뭐예요? 추세 돌파, 추세 역전 다 나오는 그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을 중심으로 바닥을 중심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나 시장이 저점 만들고 추세 역전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 하려고 하는 애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 다 외국인들이 지고 있어요. 현재는. LG화학도 마찬가지잖아요. LG화학도 전에 똑같은 얘기 했었죠. LG화학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기 뭐였다고 했죠? 주하락 추세 걸린 자리라고 했었죠. 근데 주하락 이때도 똑같이 걸렸으니까 쉬어야 된다고. 쉬는 구간이 어디야? 직전에 고가 라인 때. 지지에서 밟고 이제 상단자에 다시 왔죠. 이번엔 뭐예요? 돌파 가능 자리에 되는 거죠. 그러면 일봉사에서도 어떻게 나냐? 똑같아요. 앞전에 21선 저점 대비해서 뭘 만들었어요? 주가가 빠졌냐? 안 빠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21선 저점 여기서 만들어주면서 쌍바닥 만들었죠. 그 다시 20일 넘어갔죠. 그럼 또 윗자리 한번 또 나온다가 되죠. 근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어차피 외국인들 다 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삼성 SDI, LG엔솔루션, LG화학 다 비슷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관점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얘들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외국인들 관점에서 가는 쪽하고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일희일비하면서 가는 쪽하고는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시장이 이런 거예요.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6% 빠졌어요. 고가 대비해서 저점까지가 6% 빠졌어요. 6% 빠진 동안에 신고가 나온 애들 있고 6% 빠진 동안에 더 많이 빠진 애들 있고 극과 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극과 극이 일부 테마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대형주 나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괴리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걸 굳이 다 나눈다 되면은 실제적으로 뭐냐? 실적이 좋거나 딱 이거예요.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바닥이거나 업황이 좋거나 바닥이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둘로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여기 전혀 해당 안 되는 애들이 현재 하나가 있죠. 어디요? 단순 성장 애들. 여기가 지금 문제된 거예요. 사실은. 밸류가 비싼 애들. 여기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이 너무나 좋아서 앞으로도 더 좋아 라는 애들이 현재는 자동차, 그 다음에 앞으로 좋아진다 2차전지 이런 애들이 현재 여기 들어있는 거고, 업황이 바닥이거나 앞으로 업황이 바닥이거나 좋아진다 쪽에 가는 애들이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IT 이런 애들이 여기 해당이 될 거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번에 반등한다 했을 때도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차별화 장세로 간다는 거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진짜 차별화 장세일 거예요.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는 거. 지금 바닥권에 있는 애들, 오늘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애들에서 반등이 좀 나온 애들이 있긴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운이에요. 해운 같은 경우가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해운은 사실 너무 싼 거죠. 실적으로 보면은. 근데 문제는 비대화 지수가 너무나 급락을 많이 하니까 결국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게 계속해서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급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문제는 업황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화가 된 케이스라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반등 거래량이 오늘 나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전에 하락을 넘어갈 만큼의 반등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추가적인 기초 반등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추세를 넘기거나 하기에는 꽤나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넘어가기 직전의 녀석이나 추세를 넘어간 녀석이나 바닥권에서 지금 아까 제가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21선 쌍바닥을 만들거나 추세를 돌파한 녀석이거나 추세 돌파 직전이 되어 있거나 걔들에서만 놀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시장이에요. 되는 녀석들만 보면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보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시장에서 어차피 시장은 쌍바닥 만들고 움직인다 관점 거의 변동이 없을 거예요. 시장이 지금 CPI 지수가 높게 나왔으니까 지금 미선물 얼마 빠지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들 단기 상승 5% 6% 올라갔던 거에서 일정 부분 반납하고 또 바닥 다주고 그다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상관이 없기 똑같아. 21선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1선 기준으로 잡고 추세 돌파한 기준 잡고 그다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업황 바닥이거나 실적이 굉장히 더 좋거나 딱 여기까지만 속한 애들, 그 외적인 애들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미증시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작았다.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지금 제가 그 대신해서 보는 해외 증시는 나스닥은 거래량이 보이는데 S&P라든지 다우가 거래량이 안 나와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증시는 지금 거의 비슷해요. 요 구간이라든지 이 구간이라든지 지금 거래량 보면은 반등할 때 거래량이 작았다? 앞전에 여기서는 그러면 반등할 때 거래량은 확실히 나왔죠. 여기서는 바닥권에서의 장대 양분이 만들어지고 바닥권에서 강하게 움직인다 했을 때는 확실히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딱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올라갈 때 좀 있었고 빠진 때가 여기서 빠졌잖아요. 요 구간에 빠졌을 때 거래량이 역시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을 볼 때는 거래량이 크게 앞전에 6월달에 바닥칠 때 거래량 들어오고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뭐요? 8월달 9월달 또 횡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콜매도하고 풋매수 대규모로 한 거? 자, 누적으로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옵션 포지션에서는 그죠? 옵션 포지션은 각 증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딱 그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거 제가 이제 생방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시장에서 오늘 중심에 잡혔던 가격대가 317.5가 오늘 중심 가격이었죠. 왜? 310에서 302 사이 놀았으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 콜 매도가 여기 대규모로 쌓였었고 반대로 외과 콜 매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죠. 그리고 나머지 풋에 대해서는 그다지 매수란 것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죠? 풋 매수는 대량으로 있지는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콜 매도가 좀 있었다 되죠. 근데 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적을 보면은 오늘 결과적으로 317.5에서 320 여기서 끝났고 310.5에서 320 콜 매도 별로 없죠. 풋 매수 아예 없죠. 매수 매도 없죠. 앞전에 만기일날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콜 이쪽에 대해서 일부 잡고 매도하고 했던 거 물량에서 실제 오늘 일부 청산을 하고 일부 콜 매도로 걸었는데 현재 요 320짜리 여기 매도가 좀 있고 매가 쪽으로는 매수를 늘렸다 되죠. 그러면 현재 포지션만 갖고 해석하면 뭐예요? 315에서 320 사이에서 뭐한다? 프리빼기, 숨고르기 좀 하고 이후에는 위쪽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간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건 중요한 포인트 아니고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5%대 나온 거는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그럼 매크로 지표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는데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매크로 지표에서 원래 체크를 안 하는 부분이에요. 되셨나요? 자,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은 말씀 주세요. 지난주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다 안 해가지고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종목은 물어보지 마시고 종목 진단하는 시간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해줬지만 지금 시장에서 하루하루 일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립이 하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제가 앞전에 미증시 이제 체크하면서 그때 계속해서 지난주 화요일날도 그랬지만 딱 미증시는 1.5%짜리 상승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였었어요. 요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요게 기대했던 화요일날이 아니라 수요일날 나왔다. 요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상승이라든지 조정이란 부분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미증시가 저점을 깰 수 있는 악재거리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 시장에서 사이클상으로 저점을 안 깬다가 여기서 저점이 확인이 되었다면은 결국 이거는 바닥을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하고 나서 4개월 동안 상승했던 부분은 생각하셔야죠. 4일 동안에 지금 나스닥까지 6.2% 정도 빠졌으면 올라갔으면 이 정도에서 지지받아도 문제 안 되잖아요. 그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이요? 중국도 지금 자리가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중국 지수도 지금 20에서 올라타면서 중국도 최근 들어서 여기 추세라인 있죠. 여기 추세라인대를 이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지수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뭐 본격적인 부양책 이제 좀 시행하고 여러 가지 좀 하고 그렇게 한다가 될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국내 증시가 오늘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한 거예요. 키 맞추기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시야에도 써놨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3.04% 상승 이렇게 됐으니까 현재 어느 정도 괴리를 있고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미증시와 키 맞춰 했을 때가 오늘 2440포인트 전후예요. 원래가 2440포인트 전후가 오늘 맞춰주면 키 맞추기를 한 건 거고 이거를 만들어서 22선 상향 돌파하면 직접 고가라인 2540포인트 돌파 문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할 때 한번 해드리긴 했어요. 변동성 지수. 그때도 한번 해드렸는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난주 미증시 수요일날이에요. 미증시 수요일날 결과 나왔을 때 이때가 변동성 지수가 중요 라인을 이미 깼어요. 이날 깨고 나서 연휴 기간 동안에 22선 갔다가 어저께 마감이 23선대에서 마감했다. 그래서 되돌림이 허용치가 얼마예요? 이번에는 25에서 26 사이 정도 여기까지가 허용치 한 번 더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미국의 공포지수는 장 열려야 돼요. 지금 변동성 지수는 장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제가 아까도 그 얘기했죠. 시장에서 이제 지금 원래 그런 시기기는 맞아요.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되게 공포스럽고 왜? 바로 앞전에 원체 큰 폭의 급락을 겪어봤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같은 내용 갖고 또 왔다 갔다 하신 거고 지금 매크로 지표 원래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매크로 지표에서 뭐 공부를 하시고 보시고 하신 거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예요.
원래 그거 보시는 게 늘 일상생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매여 계신 거예요. 문제는 그 매크로 지표를 해석하는 부분도 달리 하셔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큰 틀은 이미 정점 찍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지금 안 좋게 나왔으니까 또 시장 무너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닌 거죠. 왜? 앞전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미증시가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고요. 6월달에 국내 증시가 6월달에 무너졌을 때는 이때는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8.7이었나? 컨센서스 8.7인가 였고 그 전달이 8.6인가 이랬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9.1이 나오는 거예요. 컨센서스 상회한 것도 있지만 직전에 높았던 수치 아마 8.7, 8.6이었을 거예요. 높았던 수치보다 더 높아지니까 방향성이 아직까지 정점이 안 나왔다. 윗방에 나온 거고 지금은 이미 9.1 찍고 8.5 찍고 8.3이잖아요. 컨센서스 8.1보다는 높다 하더라도 방향은 떨어졌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경제지표 하나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다 맞춰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갖고 미선물 빠지니까 큰일 났다 생각 또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또 얘기할게요. 미선물이 빠졌어요. 그럼 내일 국내 증시가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쳐요. 차익 실현이 떨어졌고 바로 국내 증시가 오늘 2450포인트 조금 안 된 자리에서 끝났는데 내일 국내 증시가 빠져서 2420 정도까지 떨어졌다 칠게요. 매도할 거예요? 아침에 보유하신 분은 매도할 거예요? 현금 있으신 분도 가만히 쳐다보실 거예요? 그 부분인 거예요. 제가 시장에서 앞전부터 이런 쪽을 보셔야 되고 이런 쪽 보지 마시고 이런 쪽을 보셔야 되고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해드릴 때 좋다라고 얘기한 쪽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한 쪽과 구분을 확연하게 다 지어드렸었잖아요. 왜? 처음부터 1차 상승은 그렇다 치고 2차 상승은 차별하기 때문에 2차 상승의 조정 마지막을 어디서 끝내느냐가 관건인 거지. 그 다음에 올라가는 폭이 급등으로 가느냐 완만하게 또다시 계단형으로 가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오늘 급락했으니까 어떡해, 오늘 급등했으니까 와 만세, 이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신고가 뽑는 신고가 뽑아버렸고 지수가 올라가고 여기서 행보하는 구간에서 지수는 별로 안 빠진 구간에서도 신저가는 신저가를 뽑아버리고 극과 극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잘 안 해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잘 안 해드리죠. 시장 앞으로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갈 겁니다 얘기는 자주 해드리는데 중간에 조정 나오는 거 피하셔야 됩니다. 이번 조정 끊어지면 언제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공포심리는 조선 안 돼요. 이게 윗자리에 있었을 때 무너진다 했을 때는 정말 문제가 되지만 거의 바닥권에 왔을 때 여기서 무너진다 여러분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주식 못해요. 문제는 시장에서 중간에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반복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주식 못해요. 왜냐면 머릿속에 시장 박살날 거란 시장 나중에 박살날 거야. 지수가 2000 깨질 거야. 1900 깨질 거야. 이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주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주식 못 들고 가요. 주식 매매를 아예 못 해버리세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막 시장이 무너진다 해서 9만원에 팔았어요. 오늘 95,000원이에요. 내일 조정받아서 93,000원 줬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97,000원 갔어요. 못 사야 되죠. 타임 못 사죠. 10만원 갔어요. 못 사죠. 계속 못 사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제가 앞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중심에 서가지고 지수를 옮긴 게 1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장 겪으신 분도 계시고 안 겪은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가느냐 방향이란 부분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나중에 매집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초반에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샀다 팔았다 들락날락 거려요. 기관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물량이 어느 확보되고 나면은 외국인들은 조정받아도 센 조정 안 줘버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려버려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길게, 시계열을 굉장히 길게 가버리면은 그 종목들 시세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개인이나 기관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적인 그 시세만 짜까짜까 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굉장히 좀 영향이 많아요. 되셨죠? 자, 미선물이 지금 나스닥이 3% 빠지고요. S&P가 2.3% 빠집니다. 그죠? 이제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하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거를 눌림으로써 접근할지 아니면은 관망할지 이제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시간 굉장히 오래 했네요. 수고 다하셨어요. 목요일 날도 할게요. 아, 이런. 투자 자문을 못 눌렀구나. 하여튼 수고 다하셨습니다. 고생 다하셨어요.